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많은 분이 연금개혁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후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더 도움이 될지 살펴보면서 기초연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 노인 전체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제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4년 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지만 2023년 기준 40% 정도까지 떨어진 것을 보면 해마다 낮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를 기초연금 효과로 보기도 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복합적 작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 어떤 연금이 빈곤 완화에 더 큰 효과를 보일까요?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7.7%의 빈곤 완화 효과를 보였고 기초연금은 7.8%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수치로만 본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연령대를 65에서 74세 전기 노인과 75세 이후 후기 노인으로 세분해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전기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이 2에서 3% 정도 더 높은 빈곤 완화 효과가 있고 후기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의 평균 13%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뒤늦게 사퇴 수습을 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인데요. OECD는 현재 수급 연령을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만 68세로 빠르게 상향 조정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납부 기한도 연금 수급 연령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 권고안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조정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인데 소득 하위 70%에 3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빈곤율은 40%인데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으니 30%의 빈곤하지 않은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빈곤하지 않은 30%가 받는 기초연금을 빈곤한 40%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더 넉넉하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의 추진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게 33만원을 지급하면 24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체 지급하되 하위 70% 40만원, 상위 30%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을 경우엔 9조 8천억 원 늘어난 34조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3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1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39조 원의 예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상 공약이었던 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4조 7천억 원이 늘어난 29조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에 따른 노인 가구 소비 증가 추정액이 총액의 7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추가 예산이 10억 원 늘더라도 그중 7조 원 정도는 국내 총생산, 즉 GDP를 증대시키고 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70% 이상이 소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인상은 국내 총생산, GDP 및 세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 가구의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즉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일수록 평균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정부의 경상 이전 지출이므로 기초연금의 인상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해 민간 소비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선순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40만원 전체 지급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의 급속한 증가라는 단순한 통계에 집중하지 말고 GDP를 증대시키고 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의 관점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연금 재정의 안정을 주장하며 기초연금의 예산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의 소비 증가 효과 추정에 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서 기초연금이 노인 전체에게 인상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관계성 재정립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법, 또한 기초연금에 대한 금액과 범위까지 연금개혁에는 숙제가 많습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탁상 공론이 아닌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복지 혜택을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